앞으로 10%는 더 떨어뜨릴 것이다. 바로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말입니다. 이 추 부총리는 부동산이 너무 급등했다면서라고 말했는데요. 급격한 하락보다는 차근차근 하락을 유도하면서 앞으로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했는데, 이 구체적인 수치로 말해달라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10% 추가 하락이라고 답했습니다. 특히요, 한간에 떠돌던 15억 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금지도 여전히 유지하겠다고 했고요. 자, 그런데요, 이보다 앞서 부동산 정책의 실무를 담당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집값에서 50%는 더 떨어져야 한다라는 견해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두 분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확실한 건 현재 집값 수준은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는 가격보다는 아직 훨씬 더 높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은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부동산 규제 완화는 상당 기간 있어야 나올 것 같다,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집값 어느 수준까지 떨어져야 적절한 걸까요? 2019년 수준? 2017년? 아니면 정말 2015년 그때 집값 수준으로 내려가야 할까요? 자, 9월 8일 목돈 연구소 문을 열겠습니다. 네, 매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목돈 연구소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소장 정철진입니다. 그렇죠. 아마 이번 추석 연휴에도 그나마,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보면은 부동산 이야기로 추석 연휴 들썩들썩 코인으로 한번 만나면 코인 너 뭐냐 이렇게 주식으로 또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올해 추석은 주식, 코인, 부동산 얘기는 절대 이제 금지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부동산 이야기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석을 앞두고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이제 이런 일종의 간담회를 했었는데, 이제 너무 높다 하고 정부는 앞으로 차근차근 하락시키겠다, 하향 안정세를 유도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기자들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얼만큼 어느 수준까지 떨어뜨릴 겁니까 하니까 이제 지금보다 10% 추가 하락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보다 앞서 원희룡 장관이 했을 때는 뭐 그 PIR 기준으로 이렇게 좀 복잡한데요. 하여튼 45% 이상 더 하락시켜도 괜찮다라는 게 당시 원희룡 장관의 또 입장이었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요즘에 계속 급매물 나오고 집값 떨어지고 있잖아요. 어디까지가 떨어져야 적절한 거지? 뭐 이런 이야기가 전문가들 사이에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가격으로는 다 헷갈리니까 연도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미 강남 빼고 서울, 강북, 수도권은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19 직전까지도 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번 더 다운이 되는 게 이제 2017년이고, 더 밀리면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 그때로 가야 되는 건데, 그게 한 이제 50% 정도 추가 하락이거든요. 6519번님은 돈 벌어서 살 수 있는 게 집값 정도까지는 내려야죠 하셨고요. 조수민님은 50% 더 떨어져야 맞는 거고요. 저는 2012년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봐요. 네. 예, 이렇게 좀 이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추경호 경제부총리 또 원희룡 장관의 두 분의 말을 들어보면 당초에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경기 규제 완화, 경기 부양 뭐 한다고 했는데 아직은 아니다. 예,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더 10%는 더 떨어져야 그나마 몇 가지 규제 완화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오늘 부동산 코너가 있고요. 또 저희가 추석 특집으로도 또 부동산 코너를 마련해 놨거든요. 추석 연휴 오늘부터 많이 이제 하실 텐데, 고향 가실 텐데 저희 끝까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 목돈 연구소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로도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시사경 라디오 시교라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고릴라 보는 라디오로도 여전히 보시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 중에 문자가 소개되면 추첨을 통해서 주유 쿠폰, 커피 쿠폰 같은 모바일 쿠폰 드립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잠시 후에 웰컴 투 더 증시 KB증권 김건진 부장과 함께 합니다. 그나마 지금 환율은 그렇다 쳐도 달러 인덱스가 아주 크게 떨어졌습니다. 다행이죠. 어떤 이유 때문인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부동산 코너 있는 목요일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의 이만저만 부동산, 한 주간의 부동산 핫 이슈 점검하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정글같이 다이나믹한 주식시장, 핵심적인 경제 이슈와 함께 탐험을 시작합니다. 웰컴 투 더 증시.
웰컴 투 더 주식시장 KB증권 투자 콘텐츠 팀 여의도의 성시경, 여시경, 김건진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언제 출발합니까 오늘? 저는 내일 KTX 타고 갑니다. 내일요? 네네. 왜죠? 에? 왜죠? KTX를 내일 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 효자로 널리 알려져 있죠. 부모님한테는 잘해야죠 항상. 네. 네, 항상 기다려주시지 않으니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우리 고향이 광주죠. 네 전라도 네, 광주입니다. 광주로 네. 또 내려가십니다. 효자 우리 김건진 부장. 부모님이 만약에 들으면 저놈이 과연 효자일까라는 이런 고민을 하실 것 같긴 합니다. 아닙니다. 효자 맞습니다. 네, 효자 성시경입니다. 제가 여러 에피소드를 많이 들었어요. 김건진 부장 관련한 항상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김건진 부장.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오늘 안 가고 내일 끊는다. 오늘 하루는 좀 놀겠다. 지금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 사정이 보니까. 있다 보니까 네, 오늘 또 뭐 마감도 그렇습니다. 쳐야 되고요. 네, 마감을 쳐야죠. 네. 네. 땡땡땡. 네. 간밤에 저도 살 떨렸었는데 그래도 그렇죠. 캐나다가 좀 해준 것 같고요. 달러 인덱스가 확 떨어져서 다행이다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역시 주가도 반응을 했습니다. 시황부터 볼까요? 네. 미국 증시가 오랜만에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1.40%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이 2.14% 상승, S&P 500이 1.83% 상승을 했습니다. 앞에서 우리 얘기해 주셨던 캐나다가 네. 지금 현재 4번 연속으로 금리를 인상시켰고 특히 얘들도 자이언트 스텝을 네. 밟았다라는 겁니다. 0.75%를 금리를 인상을 시켜서 3.25%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게요. 엄청나게 캐나다의 기준금리가 3.25%입니다. 사실 올 초만 해도 0.25였거든요. 네. 근데 벌써 3.25까지. 올해만 지금 현재 3%를 금리를 인상을 시킨 거다라는 네. 겁니다. 엄청 빠르게 지금 현재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실제로 좀 밑으로 내려와 줬다라는 거 사실 어제 무서웠거든요. 예. 야 110, 111 가는 거 아니야? 어제 라는 초반부에 진짜 무서웠죠. 네, 예. 생각이 이거 어떻게 몰라 어떻게 하지라는 일을 하다가 일어나 보니까 아주 다행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달러 인덱스 111로 향할 뻔하다가 지금은 한 109.765 정도 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실제, 그 2000년대 초반 나스닥 닷컴 불게 그때가 이제 120이어가지고 그렇죠, 네네. 지금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120 얘기하는데 그럼 앞으로 9%가 달러가 더 강해진다는 건데. 거기까지는 안 그럴 것 같고요. 예. 대부분 뭐든지 이런 가격이나 이런 게 상승을 하면 항상 좀 과대하게 얘기가 나옵니다. 외치죠. 예. 최근에 천연가스나 유가가 올라갈 때 어떻게 했어요? 천연가스가 뭐 한 10불 가니까 아니야 이거 고점 아니야 15불 16불 이렇게 외치는 네, 네. 애널리스트도 있는데 보고서 읽어보면 얘 나보다 모르는데 뭐 당황스러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라는 생각도 했고요. 네, 얘는 여기서 애널리스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실제 저보다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네. 요즘엔 애널리스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천연가스 가격 보시면 톤당 8달러. 8달러 아래로 지금 현재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실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시장이 페이지북과 어제 연준 부의장의 발언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물가 둔화의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 말 무슨 말입니까? 시장 그동안 FED가 가장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야 물가 어떻게든 작겠어라는 네. 얘기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대감이 다시 솔솔 나타나긴 했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벤치마크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미 국채 2년물과 10년물의 수익률이 금리죠, 금리. 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초강세를 유지하던 달러의 약세 전환으로 인해서 심리가 빠르게 개선이 됐다라는 얘기를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팁 하나 드리면은요. 항상 이게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지만 미 국채 10년물 금리와 달러 가치가 거의 연동이 돼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10년물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0년물이 떨어져야 달러 강세도 약세로 꺾이는 됩니다. 거죠. 꺾입니다. 근데 그제 밤에는 10년물 금리가 엄청 올랐잖아요. 그렇죠. 3.3까지 오르니까 달러 인덱스도 튀어 올랐다가 간밤에는 달러 가치도 떨어지면서 10년물 금리도 떨어지고 주가는 오르면서 이제는 좀 물가의 고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면서 하루만큼은 어젯밤 조금, 오늘 새벽은 좋았는데요. 베이지북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베이지북 같은 경우도 우선 베이지북 같은 경우가 뭐냐면 12개 지역의 연방준비은행이 직접 작성한 미국 경제
동향 보고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정책 결정을 하는데 참고하는 중요 자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반적인 경제 활동은 7월 초 이후에 큰 변화는 없었다. 그리고 미래 경제 성장에 대한 이런 전망이 조금 전반적으로 약해지고 있다. 약해지고 있다. 앞으로 경제가 조금씩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아직까지는 괜찮지만 이런 네. 모습이었고요. 특히 여러 지역의 제조 활동이 증가했지만 공급망 중단이나 노동력 부족이 생산을 방해하면서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 즉 이런 말이 나오면 지금 강하게 어떻게든 이렇게 물가를 잡아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는데 야 혹시나 FED가 조금 천천히 우리가 경제도 생각해 주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이 좀 불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번에야 자이언트 스텝 밟는다 쳐도 그렇죠. 여기서만 멈춰주면 3.25에서만 조금 속도 조절만 그렇죠. 해주면은 네. 숨은 돌릴 수 있다. 네. 특히 이제 제가 연준 중에서 파월 빼고 2명 보는 사람이 제임스 블라드랑 그렇죠. 네네. 이 블레이너 블레이너. 연준 네. 부의장 넘버 2죠. 이사인데 네. 이분이 발언이 좀 묘해요. 네. 네, 네, 묘했어요. 네. 네. 실제 어제 밤에 3명의 FOMC 위원들의 발언이 있었는데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은 결국 연준 내 2인자 라엘 브레이너드 이런 부의장의 발언이었습니다. 네. 실제 시장은 부의장의 발언 이후 상승폭을 더욱 키우게 됐는데 예. 이유가 뭐냐면 예.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몇 달 동안 하락될 것으로 예상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이 말을 하니까 와 그렇게 되면 파월 의장이 막 얘기했던 이게 너무 강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뒷말도 있습니다. 사실 섣불은 승리 선언에 대해서는 경고를 했고요. 좀 조심해라. 우리가 빠르게는 안 갈 거다. 물가가 내려오고 있지만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천천히 내려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녀가 실제로 연준이 목표하는 인플레이션의 목표치인 2%로 내려가고 있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는 당분간은 계속해서 경제를 둔화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금리를 인상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말이 함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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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금리는 올릴 거야. 그렇죠. 네. 근데 인플레이션도 둔화될 거야. 그렇죠. 네. 사실은 그게 근데 잘 보면은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사실은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는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우리가 가장 지금 현재 힘들어하고 있는 물가를 어떻게든 잡겠어 예. 잡아주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안정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시 경제 살려야겠다라는 이런 말을 아직 못해. 확실히 물가를 잡겠다라는 이런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이 막 계속 듣다가 그냥 위로 냅다 올라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근원적인 두려움은 금리를 올려도 물가를 못 잡는 거. 그렇죠. 네. 이거에 네.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사실 이번에 하락을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파월 의장이 9분간의 연설에서 야 우리 무조건 물가부터 계속 물가만 엄청나게 외쳤고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과격하게 하겠다라는 네.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이었다라는 그렇죠.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브레이너도 말을 들어보면 그 물가가 잡히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니까 시장은 한결 나았죠. 부담이 되죠. 그렇죠. 네. 네. 부담을 덜었습니다. 또 하나가 유가가 여러분 간밤에 폭락했습니다. 이게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데 느닷없는 폭락이 나왔습니다. 유가가. 네 그렇습니다. 유가 우리 엊그저께 막 120불 얘기도 있었고 감산하고 이제 그렇죠. 난리가 났었죠. 사실은 그런 거 하는데 제가 이틀 전에도 여기 왔을 때 오펙 회의에서 감산한다네요. 바이든 대통령이 많이 힘이 없어졌습니다. 네. 이런 얘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가장 큰 것은 결국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서 수요 둔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가 거의 나오고 6% 있습니다. 가까이 떨어져가지고 네, 지금 WTI가 81불입니다. 네. 이러다가 80불도 깨지는 거 아니야? 80을 깨지면 우크라이나 사태 전후로 가는 그렇죠. 거예요. 네. 이렇게 완전히 바뀌는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경제 성장 엔진이 어디냐면 결국은 뭐 중국과 미국을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엔진들이 조금 둔화되고 있다는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죠. 중국. 네. 네. 중국의 8월 그리고 미국의 7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되면서 수요 둔화에 대한 이런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사실은 조금
에너지에 대한 이런 최근에 경각심이 한번 일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실제 대체를 많이 해보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러시아가 유가와 천연가스를 쥐고 이를 흔들어 버리니까 유럽 같은 경우가 야, 안 되겠다. 우리가 여기에 힘들어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대체 에너지를 많이 개발하자라는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수요는 좀 떨어져. 그리고 공급도 다각도의 이런 채널이 만들어질 것 같아. 이렇게 되면서 실제 WTI가 81불까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한다고 하면 이제 네. 시진핑이 다음 전당대회 끝나고요. 그렇죠. 10월에 네네.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나 유가를 벌써 81달러까지 배럴당 여기까지 밀어놨으니까 이게 보세요. 일단 9월 물가도 인플레이션도 한결 지금 그렇죠. 가벼워집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네. 많이 그런 그렇게 될 측면도. 겁니다. 네. 이 뉴스도요. 해리스 미국 네네. 부통령이 29일 날 한국에 온다는데 다 빼더라도 우리 경제로만 보면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거 한번 여기 해리스한테 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당연히 그거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사실 해리스 부통령이 우리나라 때문에 오는 건 아니고요. 예. 27일 일본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국장에 미국 정부 대표로 참석을 하기로 됐답니다. 네. 그래서 온 김에 우리나라까지 한번 들려서 최근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에 네. 대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가 사실은 차별을 받았다라고 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 차별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도 지금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얘기는 뒤에서도 우리나라 네. 국내 시장에서도 다시 한번 또 얘기가 나올 그렇습니다. 겁니다. 이거 우리나라 전기차가 초반부에 미국에 가서 안착해야 돼요. 여기서 그렇죠. 1, 2년 우리 차를 못 태우면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첫 차를 타고 거기서 부품 그렇죠. 갈고 뭐 이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금 한국의 전기차에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차별받는 거. 국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예상은 했어요. 이게 미국의 훈풍이 바로 안 불 수도 있다. 오늘이 바로 그 유명하다는 뭐 지수 선물, 지수 옵션, 상품 뭐 개별 종목 중에 4개의 파생 상품이 만기가 되는 네, 오늘 쿼드라플 리칭데이. 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뭐 네. 일각에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죠. 내 마녀의 날이다. 뭐 이러면서 변동성이 많이 극대화될 거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385.27포인트 0.37% 네. 상승 중이고요. 코스닥은 777.65포인트 1.23%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의 훈풍이 전혀 안 불어요. 거의 불지 않고 있는 네.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가장 큰 원인은 외국인들이 네. 어제도 좀 많은 물량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외국인들이 지금 2,739억 매도 중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하지만 뭐 기관들은 오늘 좀 매수에 동참을 해주고 있는데요. 1,429억 지금 현재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그나마 좀 플러스권에 계속해서 유지를 시키고 있고요. 네. 외국인들이 선물은 그래도 한 933계약 지금 현재 매수가 되면서 하방을 밑으로 더욱더 내리고는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엄청 갑자기 좀 많은 이런 수량 4,889억 가까이를 매도가 나오면서 정말 오랜만에 좀 많은 물량이 팔렸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런 코스피 시장에서 6일 연속 사실은 외국인들이 매도입니다. 상당히 오랜 폭 계속해서 네. 플러스를 내다가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환율의 경각심을 갖고 있나 가져지나라고 할 정도로 어제 좀 매도 물량이 많으면서 걱정을 했는데 오늘 그나마 조금 덜 팔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은 어제하고 오늘은요. 오늘의 만기가 되는 이 파생 상품 포지션을 그렇죠. 채우는 네. 거기 때문에 이게 믿을 수가 없어요. 하고 실질적으로 다음 물 그러니까 그렇죠. 다음 물은 또 이제 12월까지 가는 그렇죠. 석 달 네네. 동안에 그 싸움을 싸우려고 뭐 어렵지만 뭐 롤오버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찌는 월요일 날 봐야 되는데 아니죠. 금요일 날 봐야 되는데 우리가 내일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 월요일도 화요일 날 저희가 그래서 볼 수 있을 볼 것 수가 같습니다.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발 훈풍이 오늘 분 거는 안 들어갔죠. 거의 안 근데 들어갔습니다. 오늘 밤에 또 불어요. 그러면은 그러면 좀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월요일에 또 불어요. 그러면요. 나이스 이렇게 네. 될 확률이 있습니다. 네, 근데 알겠습니다. 너무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건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좀
경건하게 우리가 주식시장을 근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훈풍이 못 부니까 막 불안하실까봐. 근데 오늘은 네네네. 특수성이 있다는 걸 오늘은 말씀드리고요. 앞에서 얘기 드렸던 네. 내 마녀의 날이라서 그렇다라는 거. 환율은요? 오늘 환율은 그나마 살짝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원화가 네. 강한 모습 1381원 60전입니다. 오늘 2원 60전이 하락을 했습니다. 즉 원화가 강세가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그래도 같습니다. 부족해요. 많이 부족하죠, 사실. 1381원? 근데 정말 무섭죠. 이번 올라갈 때 보니까 하루에 뭐 10원씩 올라가는 네. 게 이렇게 환율이 이런 식으로 원화가 약해지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킹 달러였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그게 어제 앞에서도 우리 계속해서 오프닝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달러가 좀 약세가 나왔고 우리가 캐나다가 금리를 0.75% 상승을 시키면서 달러의 강세를 좀 멈춰주면서 우리나라의 알겠습니다. 원화 강세까지 네. 나타났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짧게 이제 테마씩 치고 가겠습니다. 한미 전기차 보조금 또 채널도 구축되고 해리스도 오고 우리도 지금 막판 사활을 건 거잖아요. 우리가 미국에 다 퍼줬는데 혜택 못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제 생각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우리나라를 신경 썼으면 이렇게 법안을 안 만들었을 것 같고요. 네. 뭐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옵니다. 실제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든 네. 정책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푸틴 곡물수 이제 푸틴이 다 끊어요. 석유 잘라, 가스 잘라, 곡물 잘라. 사료주 또 하나 좀 뭐 있나요? 곡물주? 네, 그렇습니다. 푸틴이 흑해에서 이렇게 곡물 운송을 하는데 우리가 거기는 원래 하지 않을게 아무렇지도 않을게 처음에 이거를 합의를 했던 원인이 뭐였냐면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러시아 물량도 갖다 팔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걸 합의했었는데 우크라이나는 9가 나가면 우리는 1밖에 안 나간다. 이것 때문에 이거 안 돼. 이러면 다시 우리 막을 거야라고 하면서 곡물주가 다시 재차 급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곡물도 막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스, 석유에 이어서. 맞습니다. 캘리포니아 정전 위기에 태양광이 또 뜬다. 이건 뭐죠? 네, 그렇습니다. 기록적 폭염 때문에 정전 위기로 정전업체와 그리고 태양광 업체들이 지금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체 에너지의 비중이 큰 이런 특성상 태양광 발전 수요가 더욱더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도 정전 위기네요. 네. 끝으로 이거 짧게 할게요. 아침에 뉴스 봤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산 가족이라는 테마를 네네. 또 주식시장도 바로 반응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이산가족 상봉에 관한 이런 대북 제안을 맞아요, 했다라는 오늘. 거 얘기를 네, 했고요. 이산가족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이렇게 남북한 이런 회담 개최를 제의했다고 합니다. 뭐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는데요. 좀 고생을 어찌됐든 좀 훈훈한 소식이 좀 많이 대북 관련주들 나타났으면 한번 날 보죠. 것 같고, 대북 관련된 주식들도 오늘 그런데 잠깐 이 뉴스가 나올 때 휙 위로 올라갔다가 좀 내려가는 이런 변동성이 큰 모습이었습니다. 김선영님, 김건희 부장님은 광주시군요. 저는 지금 전남 고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시경님 명절 잘 보내세요. 우리 김선영님도 명절 잘 보내시고요. 연휴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훈풍 제발 네. 이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풍요로운 한가위 되십시오. KB증권 김건진 부장이었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목돈 연구소